종종 주변에 보면 무척 센스 좋게 자신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도 예쁘게 입고 헤어스타일도 세련되고 확실히 남들과는 다른 독보적인 친구들이 한두 명씩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미셸 말틴코 역시 그랬습니다. 금발머리에 미소가 아름다운 미셸은 공부 말고도 친구들과의 사이 역시 좋았고 운동의 연극까지 팔방미인이란 소리가 아깝지 않은 소녀였습니다. 그런 멋진 사람이다 보니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서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미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오하이오 주립대에 들어가 인테리어 디자인 공부를 할 계획을 차근히 세워두었습니다. 1979년 12월 19일 저녁 호텔에서 합창단 모임에 참석을 하고 겨울 코트를 사기 위해 얼마 전에 열린 쇼핑몰을 가기로 했습니다. 미셸은 당시 $180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가기는 심심하니까 친구 제인에게 같이 가자고 물어봤지만 제인은 숙제가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별 수 없이 미셸은 혼자서 쇼핑몰로 향합니다.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던 미셸은 오후 8시 보석상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새벽 2시가 됐음에도 딸이 오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가족은 경찰에 미셸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신고를 했고 경찰들은 바로 그녀를 찾기 위해 수색을 벌입니다. 새벽 4시 경찰들은 쇼핑몰 주차장 북동쪽 모퉁이에서 가족의 차인 1972년 뷰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미셸을 발견했습니다. 차에 지문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용의자는 장갑을 끼고 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2명의 증인들을 발견하고 최면을 이용해 몽타주를 만듭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검은 곱슬머리를 가진 백인 남성이 도화지에 담겼습니다. 2006년 과학이 발달하며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차 기어 뒷면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된 것입니다. 아마도 범인이 들었던 도구가 미끄러져 장갑이 찢어지며 생긴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됐습니다. 이 DNA는 복구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됩니다. 새롭게 DNA가 등록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특정 인물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별다르게 추가되는 것이 없이 시간이 흐릅니다. 2013년 11월에는 그녀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 그녀에 대한 소식과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 미셸 말틴코 콜드케이스 1979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5월 이런 미해결 사건에 자주 나오는 회사죠. DNA로 몽타주를 만들어주는 파라본에서 유전 정보를 사용하여 몽타주를 만들어냅니다.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한 백인 남성이 그려진 몽타주를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요즘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DNA 테스트를 했다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나의 조상이 몽골인인지 유럽인인지 등등 알 수가 있죠. 이 테스트를 하는 회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명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유전적 계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한 DNA를 발견하는데 그 사람은 워싱턴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처음엔 그를 용의자로 올립니다. 조사를 하며 그가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실제 범인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의 가계도를 이용해 쭉쭉 확인을 하다 제니스 번즈라는 여성에 닿게 되고 그녀를 인터뷰한 뒤 DNA를 채취했습니다. 그 채취한 DNA로 제니스 번즈가 용의자의 사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추려진 사람들은 도널드 번즈, 케네스 번즈, 제리 번즈 삼형제로 그들의 DNA를 몰래 수집하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와 케네스는 용의자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10월 29일, 당시 64세의 제리 번즈가 사용한 빨대를 수거해 DNA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리 번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된 시대임에도 그의 정보를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오와주 맨체스터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던 존경받는 사업가였습니다. 몰래 테스트를 진행했던 경찰들은 확신해가지고 12월 19일 DNA 채취 영장을 들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는 경찰들과 1시간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현장에서 당신의 DNA가 발견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못합니다. 그렇게 그는 체포됐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그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면봉을 이용해 그의 구강에서 DNA를 채취했고 현장에서 발견한 DNA와 일치,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을 확인했습니다. 1979년 당시 그는 25살이었으며 미셸과 알고 있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링카운티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 미셸 말틴코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러 나왔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장으로부터 미셸 말틴코의 케이스의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미셸의 사건이 일어나고 39년 만에 엄청난 쾌거였습니다. 제리 번즈에게 5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되고 1급 혐의로 기소되어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첫 재판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변호사가 증거 수집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연기 신청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재판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되었고 결과는 1급 혐의로 유죄가 내려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DNA에 대한 결과를 인정 못한다. 제리는 경찰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그는 권리를 침해받았다라며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아이오와에서는 1급 혐의 같은 경우 유죄를 받으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허나 아직 그에게 정확한 형량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미셸이 쇼핑몰에 함께 가자고 했던 친구 제이는 그녀의 일이 있고 엄청난 감정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체포될 때까지 미셸의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범인이 체포된 날 형사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7시 뉴스를 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저도 이렇게 조사하면서 부들부들 떨리는데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미셸의 부모님은 1986년 쇼핑몰을 고소했으나 안타깝게도 쇼핑몰이 승리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범인이 잡히는 것을 보지도 못하시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곳에서 미셸과 만났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유전적 계보를 이용해 범인을 잡는 것은 1000억 분의 1 미만이 될 것이라고 법원 문서에 적혀졌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 한번 과학은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 들어가 꿈꿔왔던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밝고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여성이었던 미셸 말틴코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